학생들은 이제 내신, 수능, 학생부를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바로 죽음의 트라이앵글입니다. 네, 그런데 학생부가 중요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특목고나 자사고가 유리한 것도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외부 경시대회, 소논문, 교회활동, 교사 추천서 같은 화려한 비교과 스펙으로 학생부를 채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8부터 통합 수능이다 보니까 외고에 가더라도 의대나 공대를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수능은 문이과 통합이지만 대학의 요구 과목은 다릅니다. 의대와 공대는 미적분 투하 기하를 필수 또는 권장 선택 과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고교 선택 전략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말씀입니다. 학생 수, 문이과 비율, 수학시험 난이도, 진도 운영까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2학년 때부터 학교마다 진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가 아직 정착되는 과정이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배우는 진도와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내년에 고2가 되었을 때 배우게 될 진도가 달라지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대진 요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1학기에 대수와 미적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지만 올해 고1이 내년 고2가 되었을 때는 대수와 확률과 통계를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학교와 고1까지는 잘했더라도 고2 수학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은 안녕하세요. 수미사 황정희입니다. 2028 대입을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트라이앵글입니다. 과거에는 내신, 학생부,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해서 수험생 부담이 컸다면 이제는 수능, 내신, 학생부를 모두 챙겨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중심이라는 공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가 중요해지고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신만 잘해도 안 되고 수능만 잘해도 안 되고 학생부만 화려해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수미사 황민주 선생님과 함께 2028 대입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원구 여고 중 어떤 학교가 학생에게 더 적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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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민주입니다. 2028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시와 정시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점입니다. 수시는 학생부만 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은 이제 내신, 수능, 학생부를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교 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함께 적용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압박은 훨씬 커졌습니다. 네, 선생님 고교 학점제가 처음 발표됐을 때는 학생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잖아요. 네. 그런데 왜 오히려 부담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신 5등급제와 상대평가가 함께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고교 학점제는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변별력 문제 때문에 상대평가가 유지됐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2등급만 받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1등급을 놓치면 불리하다라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또 학교 생활도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시험뿐 아니라 수행평가, 발표, 과제, 세특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능 공부에 쓸 시간이 줄어드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또 수능에서 미적분 투하, 기하와 같은 주요 이과 과목들이 제외되면서 대학들은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즉 수시는 학생부만 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학생부가 중요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특목고나 자사고가 유리한 것도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외부 경시대회, 소논문, 교회활동, 교사 추천서 같은 화려한 비교과 스펙으로 학생부를 채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교과 수업 안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지가 중요합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더라도 치열한 내신 경쟁 속에서 하위 등급을 받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서 내신과 수능, 학생부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네, 결국 고교 선택 전략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노원구 대표 여자고등학교 4곳, 대진여고, 청원여고, 용화여고, 영신여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학생 수, 문이과 비율, 수학시험 난이도, 진도 운영까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부터 보겠습니다. 학교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학생 수는 대진여고, 청원여고, 용화여고, 영신여고 순으로 많습니다. 내신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을수록 1등급 인원도 함께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 수만으로도 학교를 선택하면 안 되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여기서 잠깐! 내시 노등급제 시행 이후 학생 수가 많은 일반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일반고 1,700곳을 분석한 결과 한 학년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인 학교의 신입생은 지난해보다 30.6% 증가했습니다. 반면 200명 이하 학교는 2.3% 감소했습니다. 이는 학생 수가 많을수록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년이 100명인 학교는 1등급 인원이 10명이지만 300명인 학교는 30명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시 노등급제로 바뀌면서 2등급 구간이 크게 넓어져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부담도 더욱 커졌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기존 9등급제에서는 평균 1.8등급 수준이 합격권이었지만 5등급제에서는 평균 1.2등급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교학점제로 선택 과목이 다양해지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이과 비율도 중요하죠. 네, 요즘은 여고라고 해도 이과 비율이 높은 학교가 많습니다. 특히 용화여고는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이과 학생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신여고는 문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과 학생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면 응시 인원 자체가 줄어들고 그 안에서 다시 상대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등급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네, 문과 비율 얘기가 나온 김에 외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8부터 통합 수능이다 보니까 외고에 가더라도 의대나 공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수능은 문이과 통합이지만 대학의 요구 과목은 다릅니다. 의대와 공대는 미적분 투하 기하를 필수 또는 권장 선택 과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고는 미적분 투하 기하 개설이 제한적이거나 개설되더라도 선택 인원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과목들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응시 인원이 적으면 등급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과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외고보다는 관련 수학 과목을 안정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일반고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반대로 문과 진학이 100% 확실하다고 하면 문과 학생들이 많은 외고가 수학 내신 관리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반고에는 이과생들이 있는 거죠. 그런 학생하고 내신 경쟁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따라서 학교 선택은 좋아 보이는 학교가 아니라 내 진로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수학시험 난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꽤 컸죠. 네, 먼저 대진여고입니다. 대진여고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고난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초반부에도 어려운 문항이 배치되었지만 기말고사는 객관식 후반부와 서술형 중후반부에 고난도 변별 문항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기말고사에는 행렬 파트와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항이 상위권을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즉, 대진여고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고난도 변형과 시간 관리가 중요한 학교입니다. 다음은 청원여고입니다. 청원여고는 중간, 기말 모두 교과서 중심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객관식과 서술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항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 계산보다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하냐가 중요했습니다. 청원여고는 실수를 줄이고 시간 안에 서술형을 완성도 있게 푸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용화여고입니다. 용화여고는 중간과 기말이 비슷한 출제 기조를 보였습니다. 앞부분은 시중교재와 교과서 변형 문제가 위주였고 배점이 큰 서술형은 오히려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기말고사에서는 객관식 뒷부분과 단답형 세문항에서 변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용화여고는 중등 도형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중간에는 닮은비, 기말에는 원주각 삼각형의 성질, 각의 이등분선 등이 핵심 변별 요소로 등장했습니다. 용화요고는 중등 도형 개념을 고등 문제에 연결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신여고입니다. 중간고사는 학교 프린트와 교과서 응용 중심이었다면 기말고사는 단원간 복잡도와 계산 부담이 함께 늘었습니다. 최고난도 문항은 2차 함수와 4차 방정식을 결합한 복합 해석형 문항이었습니다. 전체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로 올라갔고 영신여고는 문과 비율이 높은 학교라는 인식이 있지만 최근 수학 난이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올해 고1 중간 기말 전체 난이도를 보면 대체로 대진여고, 영신여고, 용화여고와 청원여고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진여고가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네요. 네. 고등학교는 2학년 때부터 학교마다 진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가 아직 정착되는 과정이다 보니 학교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교육과정과 진도 계획을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배우는 진도와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내년에 고2가 되었을 때 배우게 될 진도가 달라지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을 기준으로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별로 어떤 진도를 진행할 예정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고2부터는 대부분 두 과목을 동시에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별 진도 계획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진여고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1학기에 대수와 미적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지만 올해 고1이 내년 고2가 되었을 때는 대수와 확률과 통계를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원여고와 용화여고, 영신여고는 고2 때 대수, 미적분원, 기하를 나가고 고3 때 확률과 통계, 미적분 2를 나갑니다. 결국 학교마다, 학년마다 진도 계획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입학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고2부터는 두 과목을 동시에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1까지는 잘했더라도 고2 수학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은 학교 이름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 수, 수학 난이도, 선택 과목, 진도 운영, 그리고 우리 아이의 진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학교 선택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고 고2 수학까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노원구 남자 고등학교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야 됩니다. 수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